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린의 박테리움하고 그 외에 그람 양성 막대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지금 태풍 때문에 예, 바람이 많이 부네요. 마이크 소리에 태풍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는 디프테리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데요. 디프테리아라는 병은 예전에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어요. 숨쉬는 목 구멍을 막아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질식사하게 하거나 생산된 독소가 심장이나 이런 데를 파괴해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병이었는데, 이게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서 우리는 별로 무서워하진 않게 됐죠. 그런 병입니다. 하지만 어, 비교적 최근까지 백신이 보급되지 않은 나라에서 꽤 큰 병들을 일으켜왔던 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을 일으키는 원인에 디프테리아 독소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독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프테리아라는 병은 디프테리아균, 코리네박테리움 디프테리에라는 균이에요. 스펠링이 좀 복잡하죠? DIPHTH입니다. 디프테리에에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예방접종 하고 난 다음부터 마지막 환자 발생한 게 우리나라는 아마 1988년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 연방의 일부 이런 데서 꽤 발생을 했었어요. 법정 전염병 2군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이게 신체 접촉이나 아니면 호흡기를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는 목 안쪽이에요. 인후와 편도. 그리고 이렇게 감염이 되고 나면 피곤하고 목이 아프고 밤맛 없고 열나고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이 진행되면서 세균이 독소를 생산하거든요. 디프테리아 독소. 이게 심장에 염증을 일으켜요. 신경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는 이 독소를 중화시키는 항독소, 항체를 넣어주고 세균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항생제를 투여하고, 그 다음에 목의 염증 때문에 목구멍이 막혀서 숨을 못 쉴 수 있기 때문에 그 호흡 관리를 잘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는 DTP, 디프테리아, 테타누스, 퍼투시스, 여기 디프테리아, 그 다음에 테타누스는 오늘 왜 이렇게 저기 말이 안 떠오르죠? 파상풍, 그 다음에 퍼투시스는 백일해, 이런 예방접종을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하도록 돼 있어요. 코리네박테리움 균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게 산소성입니다. 균은. 그리고는 아포는 형성하지 않아요. 이 그림이 그런데 무슨 아포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있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염과립 메타크로마틱 그래뉼이에요. 왜 그람 양성 막대균이고요. 모양을 보시면 이게 이제 불규칙한 무슨 V자 모양, Y자 모양 이런 모양을 갖고 가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그 세균이 우리가 분열 정식할 때 보통 이분법, 바이너리 피션으로 분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분법으로 분열을 하는데 보통은 하나가 두 개로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로 분열을 하는데, 이거는 스냅핑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막대기가 뚝뚝 끊기듯이 그렇게 구부러지면서 어, 증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V자 모양도 나오고 N자 모양도 나오고 무슨 W자 모양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운동성은 없고 카탈라제 양성이고 영양분을 저장하기 위한 이염 가립들이 있어서 염색을 하면 다른 색깔로 염색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사람 상기도에 정상 균물위로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피부나 비점막, 또 요로에서도 존재하는 게 확인됐어요. 이게 과로 보면은 마이크로박테리아체에 과에 들어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마이크로박테리아체에 에, 속하는 것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이 뭐냐면 세포벽에 미콜릭 애시드, 미콜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콜릭 애시드의 기본적 구조인데요. 탄소, 탄소, 탄소 이렇게 있고 여기 치환기가 있는데, 요건 치환기는 균의 종류에 따라서 길이가 다 달라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사람한테서 병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CMN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코리네 박테리아 속, 코리네 박테리아 속, 그다음에 노카디아 속, 그다음에 마이코박테리아 속에 속하는 것들이 이런 미콜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콜산은 요 탄소사슬이 굉장히 길어요. 쭉 긴데 코리네박테리움은 탄소사슬이 그 탄소의 개수가 옆에 24개에서 40개까지, 노크라디아는 40에서 56개까지, 마이코박테리움은 60에서 90개까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탄소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표현할까요? 더 미끌거린다? 더 기름 같은 성분들을 많이 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긴 탄소사슬을 가지면 항산성, 애시드 페스티니스를 나타내게 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네박테리움 속에 속하는 것도 항산성을 약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리네박테리움 딥테리에는 딥테리아를 유발하고 염색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다양한 구조 보이시죠? V자 모양도 있고 무슨 Y자처럼 나타나고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형가립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옛날에 이제 배양을 하면 배양하는 그 배양 접시에서 집락들이 형성되는데 그게 다양한 색소 생산을 하거나 모양들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뭐 그레비스니, 미티스니, 인테르메디우스니, 벨판티니 이렇게 이제 나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레비스하고 미티스라는 생물형 집락을 만드는 것들이 특히 사람한테서 병을 많이 유발하더라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감염 초기가 되면 목구멍 안쪽에 가짜 막을 만들어요. 위막, 셔도 멤브레인을 만드는데 이게 가끔 기도를 막아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거든요. 그래서 응급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병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그림은 저번 강의 시간에 보셨는데 사슬알균에 의한 편도염 그런 사진이고요. 이건 디프테리아에 의한 건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막처럼 들러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목을 막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병이 생기느냐? 디프테리아 독소 때문입니다. 디프테리아 톡신은 톡소라고 하는 파지 유전자에서 독소를 코딩하고 있는데 요게 AB형 독소예요. 요 그림 보시면 AB라고 써 있잖아요. 보통 요 AB형 독소는 A 서브 유닛하고 B 서브 유닛이 모여서 독소를 형성하는데 B는 부착에 관여해요. 부착에. 그래서 제가 바인딩 약자처럼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부착되고 난 다음에 A 서브 유닛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액션해요. 액션. 뭔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A는 액션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런 디프테리아 독소는 AB형 폴리페프타이드 독소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액션이 어떤 액션이 나타나냐면 EF2, 이게 elongation factor 2의 약자인데 여기 있죠. elongation factor 2. 이게 뭐냐면 여기 리보솜이거든요. 리보솜은 어떤 역할을 하죠? 메신저 RNA의 지령을 받아서 펩타이드를 만들고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elongation factor 2가 이런 펩타이드가 한씩 들러붙어서 긴 펩타이드가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그 elongation factor 2에 들러붙어서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숙주세포가 더 이상 단백질을 합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세포가 죽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철분 농도가 낮을 때 특히 생산이 유도가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면역 기능이 있으면 이거는 독소가 더 이상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복인자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독소가 있으면 이제 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유일한 병원수로서 호흡 음비물이나 피부 접촉으로 전파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인데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프테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었어요. 1920년대 미국만 해도 벌써 연간 20만 명 이상 발생한 걸로 되어 있었고, 그런데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면서 2003년에는 환자 발생이 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구소련에서는 4만 8천 건이 발병해서 1746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4만 8천 명 걸렸는데 2천 명 가까이 죽으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40년대까지 매년 수천 명 환자가 발생했지만 51년에 디프테리아 단독 백신이 들어오고 56년에 DTP가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1960년대가 되면 매년 수백 명 정도로 발병 수준이 감소하고 있다가 1988년 이후에 마지막 환자 발생하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는 발생 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 백신을 투여하고 있는데 아직도 가난한 나라에서는 백신을 미처 다 못 투여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간간히 발생하면서 안 좋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제 백시네이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프테리아가 몸속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킬 때 잠복기가 한 5일 내외 되고 난 다음에 목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위막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기침을 하면 이게 벗겨져 나가게 되고,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부어가지고 목이 붓게 되고 그 폐쇄로 숨 못 쉬면 죽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독소를 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성된 독소가 각종 장기를 파괴하게 돼서 문제가 되는데 그중에 특히 심장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려성 심부전이나 심장 부정맥 같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열대지방에서는 피부에 이렇게 궤양을 만드는 피부 디프테리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검사는 이제 염색해서 보면 우리가 뭐 이형가립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는 진단이 가능한데 확진은 할 수 없고요. 배양을 해서 특징적인 그 배양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 시스테인 텔루라이트 블러드 아가라는 CTBA라는 배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검은 진락을 확인하는 게 옛날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균을 이 배지에서 배양하면 특징적인 진락 형태가 나온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뭐 그레비스, 미티스, 그 중간에 있는 인트라메디우스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는데 뭐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방법은 아직 쓰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전에는 독소를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를 엘렉 테스트나 아니면 항독수 중화시험이나 이런 걸로 테스트를 했었어요. 치료는 항독수 투여하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독소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걸린 것 같으면 독소가 몸으로 퍼지기 전에 항체로 수동 면역하는 거예요. 항독수를 투여하면 효과적으로 병을 차단할 수가 있고요. 빨리 할수록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균 자라지 말라고 항균제를 투여하면 되죠. 페니실린이나 에리스로마이신 같은 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감염되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어도 방어항체를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회복될 때쯤에 이 백신을 예방접종을 다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거니까 디프테리아 독소로 만든 예방접종을 사전에 투여하는 거예요. 톡소이드라는 말 저번에도 한번 나왔는데 디프테리아 독소를 포르말린으로 처리하면 독성은 상실하고 면역원성은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톡소이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투여하면 병은 걸리지 않으면서 항체 생산은 유도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 코리네박테리움 디프테리 외에도 다른 종류의 코리네박테리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사람 피부나 또 목 부위에서도 정상균무리로 발견되기도 해요. 간혹 기회감염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이 떨어진 환자나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몸에다가 여러 가지 뭐 관 같은 걸 부착하고 있거나 한 경우에 이 균들이 자라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뇨 생식기의 요로 감염도
일으키는 것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